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견디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강함은 종종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움이었다는 것을 처음엔 그 방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표정을 숨기고 상처가 닿을 수 없게 거리를 두는 것. 그러면 덜 아플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내 온기를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손길이 닿아도 아무 온기를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제나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내 안에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견뎌낸 모든 차가움 속에는 사실 내가 두려워하고 숨기려 했던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 강가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밑의 얼음은 단단했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면과 멈추지 않는 흐름.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얼음을 두껍게 만듭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아래의 흐름을 살려둡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심리적 유연성이라 부릅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자신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잠식되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 배워왔습니다. 상처를 피하려면 감정을 줄여야 한다고. 친절함은 나약함이라고. 거리를 두어야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를 가두는 방식입니다. 자기 셀프는 존재의 중심이고 자아 이고는 세상과 연결되는 창입니다. 그 창을 벽돌로 막아버리면 바람도 빛도 생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상처받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은 나를 오래된 기억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차가운 시선, 친구의 배신, 사랑했던 사람의 무심한 뒷모습. 그때마다 나는 문을 잠그고 더 두꺼운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다친 마음은 보호막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정서적 회피라 부릅니다.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습관.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키우고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선택합니다. 그들은 아픔이 올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엽니다. 실망이 올 것을 알면서도 믿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삼키고 기대를 버립니다. 혹은 모든 관계에서 경계심을 높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되 그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판단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일부로 설명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강함과 연약함을 통합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연결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안의 상처와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 위에서 얼음 밑의 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물은 두려움일 수도 분노일 수도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허락할 때 우리는 얼음이 깨지지 않고도 그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게가 있다면 그 무게를 없애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아래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힘입니다. 나는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차가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온기를 지키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균형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형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은 내 안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작지만 깊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날 한 여성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아직 온기를 품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전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늘 웃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리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붙잡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차갑게 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온기를 버리는 건 자신의 본질을 버리는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마음을 지키자니 고립되고 마음을 열자니 상처받는 현실. 칼 융은 이런 상태를 내적 분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서로 다른 힘이 끌어당기며 균열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 다른 하나는 연결을 갈망하는 본능. 두 힘이 충돌할수록 우리는 피로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갈등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방어는 모든 것을 차단하지만 경계는 내 자리를 분명히 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잠식되어 녹아내립니다. 반대로 경계가 지나치면 우리는 자기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투명한 경계를 씁니다. 그 경계는 마치 빛을 통과시키는 유리벽과 같습니다. 보이지만 함부로 넘어올 수 없고 동시에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구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이해되지만 지금은 제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 문장은 차갑지 않으면서도 단호합니다. 그 안에는 자기 존중과 상대 존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계를 세우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웃으며 받아들인다는 환상. 그러나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선함은 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발휘됩니다. 마음을 지키면서도 온기를 유지하려면 감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 관리란 억누름이 아니라 흐름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마치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둑을 수도에 물길을 막아버리지는 않는 것처럼 분노는 경고음이 될 수 있고 슬픔은 경계가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감정은 내부에서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지쳤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 인정은 자기 부정을 끊고 자신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을 인정한 뒤 그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게 둘지 아니면 내가 방향을 잡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방역하기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바로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회복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준비하는 짧은 명상, 저녁에 오늘 느낀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
혹은 하루 중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짧은 호흡 시간. 이 작은 의식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온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지지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 관계 속에서만 온전하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잃지 않고도 세상을 견딜 수 있다. 이 문장은 자기 확신의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바람은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온기 속에서 자랍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두 가지 힘이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피하려는 힘과 여전히 믿고 싶은 힘. 그 두 힘을 동시에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균형에 다가갑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종종 스스로와의 대화를 피하려 합니다. TV를 켜고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진실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불편하고 무겁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칼 융은 이를 무의식의 속삭임이라 불렀습니다. 그 속삭임을 무시하면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신과 멀어진 사람은 결국 세상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면의 조우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찬찬히 되짚어보는 시간. 내가 화가 났던 순간, 내가 기뻤던 순간, 그리고 내가 무너질 뻔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지키려 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나침반처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가리키는 곳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두려워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 속에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오래된 믿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깨기 위해서는 재서사화가 필요합니다. 재서사화란 과거의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의 능력을 정의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쓰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결의 용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연결의 용기란 상처를 입더라도 관계 속에 남아있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은 차갑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의 중심에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강화하려면 스스로에게 증거를 주어야 합니다. 작은 경계 설정을 시도하고 그것을 지켜내 보십시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완수해 보십시오. 그 경험들이 쌓이면 당신은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기둥이 됩니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은 사실 끊임없는 조율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더 열어야 하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마치 음악 속에서 음과 쉼표가 균형을 이루듯 삶에서도 표현과 침묵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속 말하고 행동하면 소진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침묵 속에 묻으면 연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인 쉼을 만듭니다. 하루 중 일부 시간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 동안은 단지 숨 쉬고 존재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 쉼이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목격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된다는 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자신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 심장이 빨라지고 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면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격자가 된다는 것은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인식 속에서 우리는 차갑지 않으면서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힘은 종종 의미에서 옵니다. 왜 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외부의 혼란은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왜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온기를 지키고 있는가? 그 답이 당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삶은 예고 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 한 번의 대화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갑자기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차갑게 감싸며 세상과 단절하는 것. 그러나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길은 그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파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도를 바라보고 그 흐름을 읽고 숨을 고릅니다. 감정의 파도가 몰려올 때 그들은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되 자신을 잠식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칼 융은 인간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 자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그 중심축이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스스로를 맡긴 채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중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당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심을 다시 씁니다. 이 탐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고 부정했던 모든 것 분노, 질투, 두려움, 무력감 같은 감정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림자를 외면한 차에 사는 것은 마치 지하실의 문을 잠그고 안을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그 안에 쌓인 것들이 터져나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직면할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된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은 아프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삶, 마음을 얼리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모든 것은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곧 온기를 유지할 힘이 됩니다. 온기는 단순히 친절이나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온기는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끈기입니다.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눈 밑에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온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온기를 지키려면 자기 돌봄이 필수입니다. 적절한 휴식 영향이 있는 식사 마음을 정리하는 글쓰기,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마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인정하되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말하지만 두 번째는 존재를 규정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그 경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처를 성장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아픔 속에서 배운 통찰을 내면에 새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전환합니다. 윤근 이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 불렀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치유의 원천으로 바꾸는 사람. 만약 지금 당신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서 있다면 그 순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차갑게 굳어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기를 지키는 선택에서 자랍니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위로하는 것. 상대의 무리에 즉각 반응하는 대신 한 호흡 쉬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 열리되 잠식당하지 않는 경계. 그 균형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다져집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선택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좋은 날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무너뜨린다. 그 말에는 일부 진실이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칼 융은 약함 자체가 무너짐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부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약함을 부정하면 그 약함은 그림자 속에서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조금씩 번져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그 균열은 한순간에 구조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균열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 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빛이 스며들게 둡니다. 그 틈을 통해 새로운 통찰과 관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은 무조건적인 합리화가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부족함은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아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얼리지 않아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함을 잘못 이해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눈물을 참는 것,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강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마비입니다. 마비된 사람은 고통을 덜 느낄 수 있지만 기쁨과 사랑도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삶의 색이 사라집니다. 진짜 강함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도 그 눈물 속에서 나를 붙잡는 힘. 분노가 치밀어도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힘. 이 힘을 우리는 정서적 유연성이라 부릅니다. 정서적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을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 감정을 이렇게 묘사하면 그 감정이 막연한 덩어리에서 구체적인 대상이 됩니다. 구체화된 감정은 두려움의 힘을 잃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면 대화를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혼란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닻이 됩니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은 관계의 질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혹은 오래된 책 속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존재가 나의 온기를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찾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타인을 통해 우리는 나를 보고 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면 항상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비난을 받을 때도, 거절을 당할 때도,
오해를 받을 때도 중심을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답을 부정하려는 외부의 목소리에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지지 않는 힘은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위기 때마다 나를 지켜낸 경험, 작은 상처에서 회복한 기억, 경계를 지키면서도 마음을 연 순간들, 이 모든 경험이 쌓여 나를 버티게 하는 기둥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차가움이 아닌 온기 속에서 자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언제나 우리가 힘겹게 세운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예측할 수 없고 익숙한 것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달콤합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나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 길 위에서 자신을 재정비하고 다시 중심을 세웁니다. 칼 융은 성장의 본질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의 순간은 바로 이 통합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불안, 상처, 욕망을 꺼내어 의식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곧 힘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사람은 외부의 시선과 비난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안에서 확고한 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기와 경계. 온기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힘을 주고 경계는 나를 잃지 않게 지켜줍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차갑지 않으면서도 단단해집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의식적인 선택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화를 낼지 참을지, 도울지 거절할지, 마음을 열지 닫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내면을 형성합니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지키면서도 내 온기를 잃지 않게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행동을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가치에 맞추게 만드는 강력한 나침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적 대화의 질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당신의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자책과 비난은 마음을 닫게 하고 격려와 이해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괜찮아, 다시 해볼 수 있어. 이번엔 힘들었지만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내면의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자기 대화 경험, 그리고 자기 수용의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의미입니다. 삶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작은 일을 꾸준히 해내는 것, 나의 재능을 세상에 나누는 것. 이 사소한 의미들이 모여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온기를 지키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의미 없는 힘은 금세 지칩니다. 그러나 의미를 향한 힘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립니다. 두려움에, 상처에, 사랑에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뒤에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다면 차갑게 굳지 않아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부서지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온기를 지키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 이 다짐이 매일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함은 차가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기를 지키는 용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재의 감정을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